마감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추석 지나면 금리 나온다. 국내 증시 앞날은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관련해서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명절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거래대금이 적었는데 오늘 더 적었고 이번 주 참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시장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보면은 이번 주에 이벤트도 굉장히 많았고 사실 봐야 될 경제 지표도 굉장히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미국 대선이 그래도 가장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화제성이 가장 컸던, 그리고 시장에서도 섹터별로 순환매를 계속 이어줄 수 있었던 뭔가 재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TV 토론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또 이제 시간대별로 보면 11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산업에 대한 영향도가 큰 섹터, 우리가 해리스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신생 에너지 업종의 섹터가 일단 뭐 화력이 가장 셌다 해서 순서대로 정하면은 지금 뭐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또 풍력, 태양광 이렇게 그래서 가속화된 트레이딩 관련된 섹터도 있는 반면에 물론 의료용 대마라든지 이런 뭐 사실 산업의 성장성과 좀 일정 부분 무관한, 그리고 국내 시장과 영향도가 좀 적은 업종들은 오히려 좀 조정폭이 좀 증대되는 그런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일본의 이제 우리가 BOJ 다음 주에 20일 날 또 발표가 되는데 뭐 18일 날 발표되는 FOMC도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제조업 PMI가 안 좋게 나왔다면 서비스 PMI는 긍정적으로 나와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집계된 걸로는 이건 뭐 사실은 가집계지만 뭐 200조 정도 되는데 전체로 따지면은 우리가 합산해서 거의 뭐 우리가 뭐 이경이라고 얘기를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규모가 좀 크다 그렇게 여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BOJ에서 뭐 25bp 그리고 올해까지 뭐 1%대로 금리를 좀 인상한다 해서 사실은 이게 뭐 예상으로만으로도 시장의 여파를 좀 일정 부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수급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고, 대신에 우리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밸류업 지수가 이번 월 말에 또 발표가 되면은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 밸류업 지수를 10년간 계속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을 좀 도왔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패시브 자금 유입과 함께 외국인들의 점진적인 또 매수의 유입도 한 번은 기대해 볼 만한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휴 끝나자마자 FOMC 결과 보고 또 BOJ의 결과도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싶은데, FOMC에서는 뭐 빅컷이냐 베비컷이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BOJ에서는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참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은데, 일단 베이비컷의 가능성이 더 높죠?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시장에서는 사실 베이비컷도 좋고, 저는 이제 뭐 빅컷도 좋고. 빅컷하면 오히려 놀랄 것 같아요, 시장이. 네, 근데 이제 뭐 빅컷에 대한 우려감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물가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베이비컷을 좀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PMI가 47점이 나오면서 빅컷에 대한 그 가능성들, 프로테이지가 좀 높아졌지만 지금은 좀 안정적인 추세. CPI가 이제 시장 예상치 정도의 흐름으로 나오면서 저는 이제 뭐 사실 이런 예상치를 너무 이제 우리가 뭐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제 다음 주에 경제 지표가 나오는 대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추석 때 뭐 추석에 대한 자금의 그 여유 자금을 좀 뭐 만들기 위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근데 그거는 과거에 좀 얘기고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만드시는 분들은 없는데 뭐 이런 분들은 있을 거예요.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 지금 추세에서 미국 이제 우리 뉴욕 증시가 우상향으로 다시 턴을 하는 중간에 국내 증시는 좀 연휴를 좀 보인다는 점에서 왜 이렇게 타이밍상으로서 좀 뭐 타이밍상 악재 이런 느낌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국내 시장 말고 미국 시장에 직접적으로 시스템이 열려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금보다는 또 이 자금을 이탈을 해서 네. 떠나시는 이 투자자분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래서 네. 뭐 아까 다시 한번 얘기로 돌아가자면 B컷, 베이비컷 다 좋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금리 인하의 속도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점진적인 속도가 시장에 주는 충격파가 좀 덜하기 때문에 더 사실상 시장에서는 베이비컷을 조금 더 뭐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든 사실 이게 피벗이라고 하잖아요. 방향성이 바뀌는 건데 너무 빠르면 시장에서 진짜 깜짝 놀라서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FOMC 짚어봤고 전 BOJ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 BOJ에서 또 금리를 뭐 올리겠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까 말씀해주신 게 엔캐리 자금은 뭐 이경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직 엔캐리 자금이 다 털린 게 아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네. 그러면 BOJ가 열리고 나서 일본 시장이 흔들리면서 아시아 시장을 전반적으로 흔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학습 효과라고 하는 거를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 연관성을 네. 높게 보는데 이제 우리가 한 달 전인가요? 그때도 이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과 더불어서 이제 미국에서 기술주들의 투매가 이어진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엔비디아 쪽에서는 사우디 중동발 칩 수출에 대한 또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의 흐름과 과거의 흐름은 조금 더 차별돼서 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규모가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기관 쪽 투자자들의 규모만 보면은 200조 정도인데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흐름에서 집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정책회의에서 뭐 25bp 예상대로 나온다고 한들 과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발 투매가 과거보다는 우리가 앞전에보다는 좀 더 이제 영향력이 적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악재가 뭐 두세 가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2분기에 기획됐던 블랙웰의 이 3분기 공백에 대해서 그리고 캐펙스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가 이제 그 어닝콜에서 제시를 안 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성장 가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을 자극했지, 엔캐리 자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확인된 바는 분명하게는 없다. 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좀 또 와닿는 게 이게 시장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다시금 똑같은 반응을 잘 안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미 한번 그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이미 또 BOJ에서는 계속 이대로 시장이 흘러간다면 금리 올릴 수 있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반응은 그렇게 이전만큼 파동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우리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딱 2,500선, 700선 딱 두고 많이 올리지도 많이 내리지도 않는단 말이죠.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전에 한 2, 3주 동안의 섹터를 제가 다뤘던 게 네. 이번 시간에서 2차 전지를 잘 다뤄서 네. 우연치 않게 이렇게 좀 잘 피해 갔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빼놨는데 이제 IT 업종이 첫 번째 우리가 7월 달에 조정받은 게 사실 대선과 관련돼서 우리 이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이제 국내 칩 관련된 보조금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 빠졌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자를 미국 텍사스주에 투자를 한 것이 이제 한 59조 원을 투자를 한다면은 네. 보조금 한 8조 정도 이제 확정을 돼서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해리스가 되든 우리가 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뭐 사실 경제 제재에 대한 단계별 리스크지 단기간에 이것을 한 번에 제재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 주가하고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엔비디아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좀 더 하락폭이 큰, 오히려 어저께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올려줬는데 국내 시장은 반등폭이 IT 좀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봤을 때는 동조화되긴 하지만은 국내 시장은 이러한 관련된 보호무역지와 함께 리스크적인 그 우리가 노이즈가 국내 시장에는 훨씬 더 크다. 그쵸. 뭐 거기서 좀
우리가 해결책을 받는다면 오늘 바이오주 섹터가 이게 수급이 선순환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빠져나갈 우리 피신처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섹터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뭐 추가적인 피신처라고 하면 사실 해리스 트레이딩을 앞전에 말씀드린 것 네. 그런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진짜 우리 시장에서 처음으로 IT가 흔들리면서 오르는 게 2차 전지야 하면서 막 2차 전지가 뉴스가 좋지도 않은데 막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왔고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이 호재가 있는 바이오주들로 막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IT에 대해서 엔비디아 하고는 동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IT에서 수급이 빠져 나온다면 충분히 다른 섹터들이 돌 수 있고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섹터들을 잘 골라서 선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리스 트레이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하면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가장? 네. 일단 금리 인하기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접어들면서 사실 금리 인하와 연관성을 짓자면은 성장주에 대한 성장주 베이스를 일단은 우리가 선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선 관련된 뭐 지지율은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예상은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에 이제 뉴욕 증시만 하더라도 트럼프 관련된 이제 종목들 섹터들은 조금씩 조정폭이 좀 큰 반면에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국 추가 제재로 인해서 사실 태양광이라거나 풍력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섹터들이 이제는 한 번은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가질 수 있겠다 해서 오늘과 같은 경우도 뭐 CS 윈드 뭐 이제 대명 에너지라든지 일부 종목들은 사실상 큰 눌림 없이 다시 제갈길을 가는 흐름인데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태양광 패널 시장 세계 상위 5대사가 모두 이제 중국 기업으로 그쵸. 나타났고 네. 풍력 발전 분야에서도 원래는 우리가 덴마크의 베스타스를 1위라고 여겼는데 지금 이제 뭐 캐파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골드윈드가 1위를 다시 탈환했다는 소식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중국 비아디가 지금 현재로서 14.7% 테슬라가 18%니까 점유율면으로도 비아디가 뭐 1위를 뭐 당장은 탈환하지 못하겠지만 네.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왜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제지를 하냐 그것은 데이터로도 분명히 이해가 되는.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전력 수요 아직까지는 전력 수요가 뭐 우리가 대만처럼 막 뭐 정전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 보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내년 정도에는 이 전력 수요가 부족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흐름을 좀 우려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력 반응을 보면은 태양광이 한 59%대로 오. 사실 전력망에서 신생에너지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미국 대선에서 사실 집권을 누가 하든지 간에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시장에서 확대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좀 마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제재 때문에요. 동남아시아에서 뭐 패널 공장을 짓고 모듈만 생산하면서 관세를 좀 피해 가려고 하는데 네. 미국 상무부에서는 반덤핑 조사를 5월부터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 계속 잡아내려고 한다고 하면 국내 증시에는 지금 공급 과잉의 이슈 때문에 뭐 하나솔루션이나 등등 네.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것들이 당장은 안 좋지만 자 2차 전지를 우리가 예로 들면 벌써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 전에 주가가 좀 반응을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뭐 성장 동력이라 한다면 뭐 해리스 트레이드가 조금 더 뭐 계속 저희가 뭐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아니다 이런 말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턴어라운드 국면에 2차 전지가 보여줬듯이 뭐 한 번은 순환매 과정으로서 한번 지켜볼 가능성들이 있다. 그리고 내년 정도에 실적으로서 재무가 좀 더 개선이 된다면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 위주로서의 소외주들도 한번 관심을 이제는 가져봐도 될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담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지금 접근을 한다면. 근데 대신에 네. 우리가 이제 옥석 제가 그때도 이제 바이오 얘기하면 석이 좀 많을 수도 있다. 있죠. 네. 그래서 뭐 태양광 이렇게 업황이 개선될 때도 대장주 위주로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왔고 대선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탑 업체들이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놓칠 수 없고 그렇다면 굳이 꼭 해리스 트레이드가 아니더라도 재생에너지 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풍력 그리고 태양광. 둘 중에는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이게 좀 사실 어렵긴 한데요. 어려워요, 보니까. 무게를 원래는 좀 태양광으로 두고 싶었는데 네.
업체를 제가 종목을 픽할 때 네. 풍력 쪽에서 다들 아실 거예요. CS윈드의 실적을 2분기 때 증권사의 레포트를 아예 뒤엎어버리는 서프라이즈를 뭐 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이 저는 네. 재물을 제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CSND를 들고 나왔습니다. CS 네, 윈드를 그러면 일단 CS 윈드 쭉 얘기 들어보고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CS 네, 네, 윈드가 네. 탑픽 종목이신 거죠? 네, 일단은 국내에서 해상 풍력 로드맵 발표도 했어요. 그래서 네. 시장에 대해서 성장성을 좀 풍력적으로 정부 쪽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CS 윈드의 주가가 최근 한 달간 한 30% 이상 바닥권에서 보면은 급등세를 연출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실적에 대한 뭐 긍정적인 면이 주가에 좀 더 작용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발 훈풍은 사실 어느 정도의 성장 동력으로 모멘텀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인수를 했던 블라트에서 하부 구조물 쪽으로 이제 단가 인상을 하면서 사실 실적의 원동력을 보여줬었고요. 타워 부분이 약 500억, 블라트가 약 800억 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블라트의 대규모 그동안에 이제 적자를 좀 많이 보였던 이 자회사였는데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미국 쪽 법인의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미국이 먼저 이제 턴을 했다면은 네.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에 대해서도 뭐 내년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 그리고 작년에 CS 윈드 미국 법인의 바이든 대통령 방문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정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CS 윈드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과 풍력 다 같이 봐야 되지만 그 중에서 석이 아닌 옥을 하나를 선택하자면 CS 윈드 쪽으로 계속해서 좀 하반기 쪽으로도 지금 2분기가 워낙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을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실적만 나와준다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사실 반등폭을 보여줄 수 있다 해서 증권사 레포트들 보면은 막 8만 원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6만 5천 원인데 네. 레포트가 다는 아니지만은 그쵸. 그래도 사실 성장 동력으로서의 긍정적인 면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 8만 원, 전주가 6만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황만 본다면 태양광도 사실 나쁘지가 않은데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재무도 봐야 되고 종목의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CS 윈드를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탑픽 종목은 CS 윈드라고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신재생 에너지에 꼭 붙어야 되는 게 ESS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막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ESS까지 붙여서 본다면 해리스 트레이드에서 ESS도 과연 훈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훈풍을 당연히 ESS도 신재생 에너지의 일종인 거고 그죠. 우리가 2차 전지에서도 지금 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에셋 ESS에 대한 그 중요성 때문에 일단 일부 라인을 ESS로 지금 교체하는 작업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성장 동력에서 우리가 2차 전지를 빼놓지 않고 얘기한다면은 당연히 ESS의 주인공이 누가 될까라고 한다면 지금 좀 급변하는 세대의 LG 에너지 엔솔이 좀 빠르게 그런 그 라인업을 계속해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뭐 대장으로서는 LG 에너지 단 저희가 3분기 쪽을 놓고 본다면은 보조금을 제외했을 때는 삼성 SDI가 사실 실적으로는 제일 우리가 많죠. 우선시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ESS만 봤을 때 우리가 장비조 쪽으로 하나를 선택하면 한중 ENS 뭐 이쪽으로만 저기 어느 정도 라인업을 좀 우리가 형성해서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ESS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대단히 실적 많이 찍히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라인업을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 급변과 해리스 트레이드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M 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